지금 일단 비례 정당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의힘 총무국장인 조철희 총무국장을 여기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실무자를 임명하겠다는 거죠. 이참 이런 건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출마를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 선거운동도 할 수가 있고 국민의 미래 이 정당의 선거운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지금 진보당, 그 다음에 시민연합,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이 지금 거기에 3석, 4석씩 의석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이라는 데가 어떤 당입니까? 한미동맹 파기라든지 재벌 해체라든지 정말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민주당이 한미동맹 파기를 원합니까? 재벌 해체를 원합니까? 왜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 국회에 진출시켜 주려 하는 겁니까? 어떻게 책임질 거죠? 이제는 국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이 두는 이 여러 가지 수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한번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일단 비례 정당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비례 정당을 만들면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모 당에서 의원이 탈당을 해서 그쪽 당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대표를 하고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대표로 김예지 의원이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가서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전체 국민의힘 총무국장인 조철희 총무국장을 여기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실무자를 임명하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비례정당 여기를 항상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민의 미래라고 지금 이름을 질 모양인데요.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는 우리 당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이 미래통합당에서 해서 미래한국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우리 당 그래요. 그럼 뭐냐면 이번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고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당은 국민의힘이고 역시 여기도 내가 관장한다 라는 것들을 강하게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이제 출입기자들한테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경험이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서 비례당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위원장은요,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 세력 등과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 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차별화가 아니라 똑같은 당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 유명인사 한다는 거 이거 다 없애고 그냥 국민의힘 총무국장에 가서 당대표를 맡고 비례 후보들을 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참 이런 건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대 국회 비례정당 만들 때 한성교의 난이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1대 국회가 또 그때도 이제 이 현재 제도가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미래통합당이었는데 본당은 황교안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성균관대 후배인 한선교 의원을 당시에 미래한국이라고 하는 비례정당의 대표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는 나 학교 후배니까 한선교가 내 뜻대로 우리 정한 대로 그냥 알아서 다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당대표가 딱 된 한선교 의원은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당대표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했던 인사들, 미래통합당이 생각했던 그 번호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그걸 제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비례 일을 한 거예요. 당시에 공병호 이 공천관리위원장하고 두 사람이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이 번호를 정해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선심사위원회. 거기다 올려버린 거예요. 정말 뚜껑이 열렸죠.
왜냐하면 이미 다 본당에서 모당에서 원래 정한 이 후보 순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뭐 1번 조수진 뭐 등등 해서 뭐 이렇게 딱 해버린 겁니다. 원래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본인 지역구를 종로를 박진호 의원한테 양보받았잖아요. 근데 박진호 의원을 당시에 이제 그 이 비례대표로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또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한성교 의원을 그냥 내쳐버립니다. 어떻게 내치느냐? 그 비례대표 안을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 당 안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파견됐던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또 사람을 보내버렸어요. 보내서 원유철 의원이 거기 또 다시 이제 위원 당 대표를 맡아서 다시 공천하는 아주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때 한성교 이 당 대표가 아주 그냥 본인 위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아주 된통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결국 뭐 정계에서 쓸쓸히 은퇴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성교 당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제 정치 인생 16년 마지막에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 막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뭐 정운천, 조훈현, 이종명 최고위들도 전부 다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혹시나 또 이번에 이게 사람이란 게요. 처음에는 하지만 만약에 장이라는 걸 해줘버리면 왜냐면 본인이 도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도장 찍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게 해줄 위험성 이것도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처음에 당직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뭐 이야기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딱 한동훈 위원장이 딱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당직자들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례정당을 이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 후보자로 임명하는 사람은 후보자로 뛰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만든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선거법 88조에 보면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출마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 선거운동도 할 수가 있고 그 국민의힘이래 이 정당의 선거운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당직자가 물었대요. 아니 위원장님 이거 아시고 불출마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네 제가 알고 불출마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 당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국민의힘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체감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어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진보당, 그 다음에 시민연합,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당이 지금 거기에 3석, 4석씩 의석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 이상은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거기를 진보당으로 그냥 줘버리기로 해버렸어요. 이상은 의원이 지금 뭐 심각한 결단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보당이라는 데가 어떤 당입니까? 이 당의 강령으로요. 한미동맹 파기라든지 재벌 해체라든지 정말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당을 선거연합을 하고 그리고 지금 3석을 보장해 줘버린 거예요. 앞번호에 지금 3석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전주울의 강성이 울산 북구 여기 주면 최소한 5석은 진보당이 그냥 거저먹는 겁니다. 아니 지지율이 1%도 안 나오는 정당이 지금 민주당을 숙주로 인해서 이번에 그냥 5석을 그냥 가져가게 생겼어요. 5석을 얻으려면 최소한 한 5%는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1%도 안 한 정당이 이재명 대표의 도움으로 5석 가져가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당이 대한민국 즉 반대한민국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미동맹 파기, 재벌 해체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을 이재명 대표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번에 정당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비례정당의 실체입니다. 자, 이러니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은 저렇게 종북 세력을 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는 이재명 대표 책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빼버린 거죠. 선거운동도 못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 사드 철수, 그 다음에 광우병 등등 시위를 하던 이 세력, 또 이 한미동맹 파기 등등을 등하는 세력이 최소한 10석 이상을 이번 국회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미 확정이 돼버린 거죠.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이런 정당을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이제 국민들이 막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투표해서 어느 비례정당을 찍을 것인가. 아마 이 공약들을 봐야 될 텐데 저는 민주당의 책임을 먼저 묻고 싶어요. 정말 민주당이 한미동맹 파기를 원합니까? 재벌 해체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 그런 걸 당강력으로 내세우는 정당을 국회에 진출시켜 주려 하는 겁니까? 어떻게 책임질 거죠? 2012년도 통진당 18석 얻었는데 한명숙 대표 책임졌습니까? 아무 책임 안 졌습니다. 통진당 해산 사태 있었잖아요. 이번에 또 한 번 이런 사태가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